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2019년 최고 투자 자산은 암호화폐다 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원유, 주식의 수익률을 제쳤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 올 한 해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금이나 다른 자산들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비트와이즈가 선정한 암호화폐 10종, 10가지의 암호화폐를 종합해서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테조스, 스텔라, 모네로, 카르다노까지 다 포함한 이 10종의 암호화폐가 미국 내 주식, 그리고 원자재, 채권 시장을 연간 수익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라이언 알프레드 디지털 에셋 데이터 공동 설립자는 올해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이 기존 마켓 주요 자산 상품 수익률을 훨씬 웃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금이나 주식, 모든 자산들을 다 포함한, 주요적인 자산들을 다 포함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에셋 데이터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연초 암호화폐 수익률은 다른 자산에 비해 저조한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3월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13,000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고, 지난 7월에 격차가 최고조로 벌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주식, 채권,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 이제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이처럼 이제 암호화폐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 비트코인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연초 대비 이제 100% 정도 상승을 했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66%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연초 대비 35%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리플은 연초보다 가격이 25% 하락을 한 것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도 지난 10년 최고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2010년에 비트코인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9만 26달러, 약 1억 550만원가량 됐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1달러가 1억 550만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실제 10년 동안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죠. 실제 비트코인은.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자산이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열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자산으로는 반면에 미얀마 법정통화인 짜시 선정됐다고 합니다. 미얀마 짜스는 10년 전에 1달러에 투자를 했을 때 현재 0.004달러로 폭락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는 3.46달러로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달러화도 3.46달러로 가치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화폐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가치 상승이 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 투자 자산 중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게 아무래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에만 올인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해도 모든 걸 한쪽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나는 짜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 뭐 조금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이것만 보고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그 가격 이제 저점을 보고 그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 내용인데요. 이반오테크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가장 피크, 그러니까 가격의 최고점을 우선 제외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 저점만 보자 이거예요. 우선은 연 저점. 그래서 연마다 가장 낮은 가격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놀라운 상승세, 그러니까 계속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0.29달러부터 3.8달러, 그리고 12.77달러, 275달러, 150.4달러, 350.92달러, 750.34달러, 3128달러, 그리고 3322달러입니다. 자, 여러분들 흐름을 한번 보세요. 11년부터 19년까지의 흐름인데요. 이 9년 동안 흐름들을 보시면 가격대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봐야 될 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하락세가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점은 대부분 상승을 하는 추세였었는데 이때 한번 그 전년도보다 이 저점이 낮았던 때가 한 번이 나왔고, 대부분은 지금 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수익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그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이 상승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1년만 빼고 대부분이 상승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죠. 주식도 이렇게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을 볼 때에도 이런 단기적으로 그냥 지금 하루, 그리고 1시간, 뭐 4시간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런 장기적인 추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그 흐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저점만을 이어놓은 이런 흐름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구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가 지금 한눈에 추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단기적인 가격세는 약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6,800달러 선, 6,882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공포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다들 그런 좀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저점까지 이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여기에서 가격이 완전하게 이 트렌드를 깨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세라는 거는 한 번에 바뀌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비트코인 7,000달러 붕괴 원인이라고 나왔는데요. 7,000달러 붕괴에 대한 원인을 좀 재미있게 분석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사이트인 이 실크마켓에서는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매스의 롱 포지션이 강력한 하락 움직임에 따라 청산되면서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를 했고요. 또 인기 있는 디지털 자산 트레이더인 H샤카는 이날 이더리움의 급락세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야기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는 이더리움의 이날 가파른 하락은 플러스 토큰 폰지가 공개 시장에서 토큰을 덤핑 처분하고 있다라는 채널리시스의 보고서 공개 직후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런 하락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매도세를 쳤다. 그러니까 지금 ICO를 한 케이스에서 뭐 이더리움을 내다 판 것으로 어느 정도 뭐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2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는 흐름들,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톰베이스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전망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하락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하는 이 와중에 이 JP모건의 전 애널리스트이자 유명 월가 기관 투자자인 톰 베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7,000달러 붕괴는 저점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분석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3,100달러 바닥서 약 130% 상승, 단기 가격 전망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7,160달러와 7,200달러 저항선 이하에서 약세 추세를 보이며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7,200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는 날 7,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또 한번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지금 우선은 7,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상태죠. 그리고 현재 MACD, MACD 지표와 14일 상대 강도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최근 저점인 6,500달러를 재방문할 위험이 있다. 다만 11월 29일 고점인 7,870달러를 상회하면 단기 강세 반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블록체인 기술로 분산형 표준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트위터 설립자인 잭 도시가 블록체인 기술로 분산형 소셜미디어 표준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잭 도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위한 개방 분산형 표준을 개방 중인 소규모 독립 개발팀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산형 소셜미디어 표준 개발과 관련해 현재 트위터를 포함해 소셜미디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는 중앙화된 정책 구조, 홍보를 위한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장려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가 잘못 이용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이 중앙화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가치가 본래의 기능인 콘텐츠 호스팅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관심을 끌도록 만드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독점적이어서 사용자들은 대안을 선택할 수도 만들 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방 분산형 표준을 개발을 함으로써
또 다른 기존의 소셜미디어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트너 설문에서 사물 인터넷 기업 75%가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유망 산업군으로 사물 인터넷 부분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미국의 IT 연구 및 자문기업인 가트너는 미국 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개발업체 75%가 이미 블록체인을 도입했거나 내년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라고 확인이 됐고요. 가트너의 IT 부분 애널리스트 아비바 리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네트워크 또는 장비 간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보 교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거나 내년에 도입을 계획한 사물 인터넷 기업 가운데 86%가 다양한 프로젝트의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는 특히 블록체인의 강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다자간 공유 거래에서 보안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56%가 사업 효율 개선 및 비용 절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이 활용될 그 산업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 간의 또 통신, 그리고 사물과 그리고 사람 간의 통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투명하고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게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기대되는 또 산업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남미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라타맥스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는 지금 남미 지역에 다시 활발하게 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와 법정화폐 모두 지원하는 플랫폼을 론칭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 라비트 컴프에서 자사 피아트 게이트웨이 아래에 운영되는 법정화폐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인 라타맥스 출범 소식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 디지털 자산 현금화 네트워크인 세틀 네트워크와의 제휴로 바이낸스 남미 고객들도 암호화폐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결제 수단으로서는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브라질 레알이 있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만 라타맥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 USD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남미에서는 현재 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런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항상 그 대안적인 화폐를 찾고 다른 자산을 찾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미에 지금 바이낸스가 진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암호화폐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CFPB의 정부 문건에 리플이 최초로 언급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가 송금에 관한 국경 간 지불 기술 진화에 상응하는 전자기금 이체법에 대한 몇 가지 변경을 고려함으로써 XRP 및 암호화폐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CFPB,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공개된 문건은 리플의 XRP를 최초로 언급한 미 정부 문건으로 국가 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최첨단 기술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에 직면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송금을 하는데, 국경 간 송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자면 업계의 선도적인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인 이제 스위프트 그리고 리플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인 XRP가 기술의 선도적 진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발표된 최첨단 기술의 실질적인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가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인 스위프트는 글로벌 결제 혁신 추적 제품인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고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카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거죠. 그 XRP 때문에 지금 스위프트도 부랴부랴 지금 준비를 해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와중에 나왔던 제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핀테크 추세는 비은행의 지속적인 송금 서비스의 성장과 은행의 파트너십 및 추가 확장으로 인해 비은행 송금업체가 개발한 폐쇄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 기술의 실질적인 변화의 예고요. 세 번째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경 간 송금을 지원하는 지불 메시징 플랫폼과 자사의 독점 화폐인 XRP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문건안은 발표되기 전 공개 의견 수렴이 이제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그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리플의 XRP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암호화폐라는 걸 정부에서 당연히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관심도 잘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대통령도 언급을 할 정도로 미 대통령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많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출연하면서 더더욱 빠른 속도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국가들이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암호화폐를 무시를 했었는데 이제 무시할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추세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